안녕하세요. MTS 전도사 윤석찬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미용적인 것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서 여드름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남자들의 경우 원래 미용적인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있더라도 생활하느라 그리고 여드름에 드는 비용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드름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가 딸려서 여드름이 난 후 페인 흉터를 남기고 평생 후회하고 통곡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 여드름 솔루션입니다. 남자 여드름의 경우 여자분들보다 염증성 즉 화농성 여드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피지 분비가 여자분들보다 많고요. 피부가 두껍습니다. 피부가 두꺼우니 모공 속에서 혐기성인 여드름균이 잘 성장하고요. 여드름 관리의 목적은요, 나중에 흉터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여드름은 잘못 관리하면 자극이나 페인 흉터 그리고 큰 모공을 남기는데요. 자국이나 모공은 나중에 경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페인 흉터는 평생 주홍 글씨로 남습니다. 염증성 여드름이 나는 경우 10대 후반부터 10년 정도 계속되는데요. 사진과 같이 페인 흉터가 남아 평생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되고요. 또한 사회생활하는데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경험합니다. 페인 흉터를 안 생기게 하려면 익었을 때만 압출하시고 스팟 관리를 스스로 잘 해주어야 하는데요. 근데 압출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진처럼 익었을 때 끝이 노랗게 되는 경우는 그나마 쉬운데요. 남자애들의 경우 보통 끝이 노랗게 되지 않고 붉으면서 여드름 난 면적이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압출하기란 어려운데요. 근데 여드름 날 때마다 피부과에서 압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압출하는데 도사가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압출 리드를 이용하여 V자로 포트듯이 일자로 절개한 다음 면봉을 이용해서 압출을 합니다. 압출을 하면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명한 혈장액이 나오는데요. 혈장액이 나올 때까지 알코올솜을 붙여주고 5분 있다가 스팟 관리를 해줍니다. 면적이 넓은 여드름은 붉은 상태가 검붉은 상태로 변할 때 압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스스로 압출할 타이밍을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잘 찾으셔야 합니다. 니들로 절개한 다음 압출을 하는 이유는요, 여드름 씨앗이나 농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함인데요. 절개하지 않고 압출하면 압력이 밑으로 내려가 진피를 손상합니다. 진피를 손상한다는 것은 페인 흉터가 생긴다는 뜻이고요. 자세한 압출 과정은 고정 댓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으로 염증성 여드름이 나면 10년 가까이 계속 여드름이 나는데요. 본인 스스로 압출에 능숙해야 하고요. 그 후에 약국에서 파는 스팟 제품으로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페인 흉터가 안 생기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피부과 이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피부과 방문하여 호구로 인식되어 상담실장에게 비싼 레이저 티켓팅을 안 당하는 경우라면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 여드름 치료입니다. 먹는 약은 항생제, 피지 억제제가 있고요. 바르는 약은 비타민 A 유도체, 바라고 불리우는 살리실산, 여드름 살균제인 벤조일 페록사이드, 바르는 항생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그리고 듀아겔이나 에피듀오겔, 그리고 흉터 재생 연고 등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약을 고르는 안목이 어느 정도라도 있어야 주치의와 상의해서 여드름 치료가 되는데요.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반 이상은 전혀 모르십니다. 이따 맨 마지막에 여드름 약에 대한 총정리한 내용과 비교 분석 부작용까지 총망라한 영상을 알려드릴 건데요. 약들에 대한 간단한 이해만 있어도 여드름으로 고생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치료가 됩니다. 단 약의 부작용과 내성 등을 고려하여 주치의를 만드시고요. 약 복용이나 연고를 잘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먹는 약과 바르는 약으로 대부분 여드름이 해결됩니다. 약으로 안 되는 경우 박피나 레이저를 해야 하는데 먹는 약과 바르는 약으로 해결이 안 되면 박피나 레이저로도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여드름이 심하신 분들의 경우 세안을 꼼꼼히 해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지를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데는 좋으나 꼼꼼히 세안한 것 때문에 피부가 너무 많이 약해져 있고요. 붉습니다. 이러면 피부 장벽이 훼손되면서 피부 저항력도 약해지면서 여드름이 더 나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꼼꼼한 세안이 여드름 부위에 마찰과 자극을 줘서 여드름 개체수가 더 늘어난다는 점 꼭 아시고요. 자극 없이 부드럽게 짧은 시간 내에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면을 이용해서 세안하면 자극과 마찰이 줄어들고요. 여드름 부위를 자극하지 않아 여드름이 번지지 않습니다. 해면 하나에 1,000원꼴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세안한 다음 알코솜으로 여드름 있는 부위를 쓱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여드름을 번지지 않게 하는 데 도움되고요. 자극 없이 소독도 되는 일석이조 방법입니다. 세안제도 알고 보면 계면활성제인데요. 이것은 피부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세안제의 계면활성제가 피부를 보호하고 외부 유해물질의 침입을 막아주는 튼튼한 울타리인 각질층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색조를 하는 경우 그것이 잘 안 닦이니까 꼼꼼한 세안하고 이중 세안하는 것입니다. 색조를 안 하는 남자들은 꼼꼼히 세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약 복용으로 안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레이저 등 시술을 받으러 갈 때는 스스로 받으려고 하는 레이저에 대해 빠삭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드름에 효과적이지 않는 레이저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의사분들은 질병에 대한 치료를 헌신하는데요. 피부과는 당신의 피부보다는 매출을 올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드름은 본인 스스로 치료하셔야 합니다. 좀 장황했지만 염증성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남자분들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여드름 관리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퀘어에 가시면 염증성 여드름과 좁쌀 여드름에 대한 전문 메뉴가 있고요. 거기에 글이나 동영상으로 된 여드름 관리 방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드름 약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효능 부작용을 총 정리한 영상입니다. 보시면 분명 여드름 관리에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